어제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는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어디가 더 많이 모였느냐, 이른바 이 숫자를 갖고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다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정확한 숫자는 누가 알겠습니까? 숫자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영상에 나타난, 사진에 나타난 그 모습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정치권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서초동 대검찰청 그 도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을 왔겠습니다, 여러분. 서초동 촛불 집회를 폄하하고 오늘 광화문에 모인 군중 규모를 과대평가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150만 명, 200만 명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렇게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저 정도 얘기까지는 몰랐다. 저희들은 5만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00만이라 주장하는 그 시위대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완전한 숫자 부풀리기다.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것을 자신의 SNS에 올려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이제는 여당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200만, 불리할 때는 숫자는 본질이 아니라는 스스로도 부끄럽고 민망한 태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에게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저런 숫자 공방 무의미하겠죠, 이제? 아니요, 이미 지난 국정단 사태 있고 탄핵 촛불 집회 때 그때 다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미 다 검증이 된 겁니다. 그때도 숫자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나중에 태극기 집회 조금 커지니까 심지어는 당시에 보수 인사들이 저랑 같이 방송에 출연해서 태극기 집회 인원이 몇 배가 더 많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경찰도 짙게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때 아예. 그러면 몇만 명이 왔다는 게 그게 세 불리기 하듯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서초동 집회 때 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받았어요. 받았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많은 인원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고 보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구호가 그만큼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 똑같이 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서로 이렇게 몸집 키우게 하면서 우리 세가 크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집권 여당이면 지금 보수 진영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반감이 커졌다는 뜻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러니까 수도권 충청권의 지지율이, 집권 여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나, 그리고 20대 지지율도 지금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 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국민 여론을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집회 딱 보면서 처음으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아, 내년 총선 쉽지 않겠구나. 집권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 모였다, 그럼 다음번 집회 때는 얼마나 더 모을 것이며 그 다음번 집회 때는 또 얼마나 모을 겁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듣고요. 자꾸 국민의 숫자 가지고 거리의 정치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좀 제대로 받들어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을 민주당 대변인단이 정확하게 그렇게 서초동 집회 이후에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이 숫자 공방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숫자 공방 논란은 민주당 쪽에서 또 그 서초동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촉발시킨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2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어제 이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모일 거야. 뭐 약간 이런 신경전이 좀 있지 않았었나? 성격이 조금 좀 네. 다르긴 한데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집회 주최한 곳은 민주당하고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주최 측이 2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고무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뭐 모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 지하철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더라 5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서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서 논평을 했던 건 네, 뭐 사실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거고. 똑같은 기준이 네.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 공방으로 털썩 뛰어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민주당 대변인단이 서초동 집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더 많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지지를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거기에 본질적인 측면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숫자를 얘기한다는 것은 소위 군중의 정치, 군중의 힘을 가지고 소위 의회 정치나 또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라는 뜻을 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크게 잘못한 집권당으로서 잘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소위 서초동 집회를 원내대표가 나서서 10만 이상 직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군중 집회를 사실상 선동하는 모습을 보인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집권당에서 검찰을 고발을 했어요. 이 검찰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검찰.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의 검사들을 피의사직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는 그렇죠. 거. 검사를 예. 고발한 거 예. 그렇죠. 예. 저는 민주당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저는 그건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서로 여러 가지 힘이 붙여서 거리의 정치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이 군중의 정치, 거리의 정치를 편승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정부는 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점을 저는 민주당이 명심해야 되고 저는 솔직히 자유한국당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중들 여론들은 지난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대충 확인됐어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하는 것은 내두시라 이거예요. 가서 그냥 지켜보시든지 더 이상 정당들이 그것을 선도하거나 앞장서 가지고 거리 정치를 마치 의회 정치에 이용하듯이 하는 행동들은 이제 양당도 그만하셔야 됩니다. 두 당. 예. 자유한국당은 어제 아예 당 차원에서 당력을 집중했던 것이고요. 네. 지난번에 그것도 서초동 집회는 그만해야 아까 돼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러니까 결이 다른 집회였던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집회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 서초동 집회에 참석한 참가했던 시민들을 그냥 우리가 얘기한 군중처럼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에 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어제 참석했던 분들도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당이 그걸 어떻게 주도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자유한국당 집회가 일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에서 지지층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이 있었겠죠. 근데 거리 정치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시작했어요. 계속 황교안 대표 취임하고 이후부터 계속 지금 장애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장애 집회만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왔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일정하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이미 엄청나게 벌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전을 좀 일찍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전을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더 지구력을 발휘하느냐 앞으로 이것도 또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 못하면요, 사실은 한국당이 거리 정치에 너무 비중을 두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 좋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무려 11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보여줬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훨씬 올라갔죠. 그래서 야당이 그냥 거리 정치를 하거나 장애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거기 효과를 본인들이 받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집권당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권당. 통상적으로 지금까지의 거리 집회, 촛불 집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집권 세력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거리로 나섰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권 세력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이 먼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그런 모양새인 것만은 또 네, 틀림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예. 현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때 기억이 지금 이 집회를 소환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 수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마지막 이런 것들 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성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누구냐?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노 전 대통령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상실감에 괴로워했고 내가 그를 지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지금까지도 미안함을 갖고 있는 그 층이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그러면 언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만 기대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예. 지지를 가지고 집권을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만약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장관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고 이런 모습이 물론 그렇지 다른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랬더라면 아마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